오늘은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란을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주었습니다. 노른자랑 설탕을 넣고 휘핑을 칠 겁니다. 오늘은 핑거 쿠키라는 걸 만들 텐데 별리법, 노른자 따로 흰자 따로 머랭을 쳐서 만드는 케이크 시트입니다. 자, 이렇게 노른자 휘핑을 해주고요. 그리고 흰자와 설탕을 넣고 다시 거품을 올려 휘핑을 해줍니다. 뿔이 잘 올라왔죠. 그리고 밀가루를 채쳐서 넣고 머랭을 3분의 1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머랭을 다 넣고 거품이 너무 꺼지지 않게끔 주걱으로 천천히 잘 섞어주면 반죽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반죽을 짤주머니에 잘 담아서 테프론 시트 위에 길쭉하게 잘 짜주면 됩니다. 레이디 핑거는 이탈리아어로 사보이 아레디라고 부르는데요. 길쭉한 손가락 모양으로 시럽, 리큐어, 커피 등을 흡수하기 쉬운 조직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짤주머니를 짰을 때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거품이 잘 살아있으면 성공입니다.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슈가 파우더를 위에 뿌려주었습니다. 이제 오븐에 잘 넣고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자, 반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죽은 식힌 망에 옮겨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네요. 이제 크림을 위해서 빠따 분보를 만들 건데요. 설탕 시럽을 먼저 끓여주고요. 노른자를 가볍게 휘핑하면서 끓인 시럽을 잘 넣고 휘핑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비린 맛을 잡기 위해서 아마레또라는 리큐르를 소량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따 분보를 완성을 해주고 다음으로는 생크림 휘핑을 올렸습니다. 거품이 점점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스카포네를 먼저 잘 풀어주고요. 여기에 아까 만든 빠따 본부를 잘 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크림도 부드럽게 섞어서 크림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시럽을 만들 차례인데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서 먼저 에스프레소를 강하게 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바닐라 시럽과 에스프레소를 섞어서 시럽을 완성을 해주었고요. 이제 만들어둔 레이디 핑거를 담는 그릇에 맞게끔 잘 찍어서 준비해주면 완성입니다. 찍은 시트 위에 만들어둔 시럽을 듬뿍 발라줍니다. 완성시킬 그릇에 먼저 마스카포네로 만든 크림을 잘 짜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럽을 먹인 레이디 핑거를 잘 올려주고요. 그 위에 다시 크림을 짜줍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디 핑거를 올려놓습니다. 저는 뒤집어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커피 시럽을 발라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크림을 채워서 잘 다듬어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티라미수에 꽂힌 표면 위에 코코아 파우더를 듬뿍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조금 더 색다른 식감을 위해서 초콜릿도 갈아서 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디저트를 만들었으니 위스키와 페어링을 해야겠죠. 첫 번째 위스키는 글렌드로낙 10년 43%입니다. 두 번째 위스키는 맥켈란 12년 40% 990입니다. 이제 새로운 맥켈란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해서 990이 되었습니다. 이번 페어링에서 가장 궁금한 바틀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위스키는 글렌파클라스 2007년 타이완 익스클루시브 58.8도입니다. 대만에 놀러 갔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사온 바틀입니다. 자, 이제 시향을 해줍니다. 먼저 글렌드로낙 10년은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굉장히 화사하더라고요. 올로로소 쉐리와 PX 쉐리를 적당히 블렌딩해서 만들었는데 딴지 오래되긴 했는데 상당히 향이 잘 보존이 되었고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쉐리 느낌도 잘 났고요. 다음으로는 맥켈란을 시향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맥켈란은 지금 현행과는 굉장히 다른 술인 것 같습니다. 쉐리의 뉘앙스가 깊이가 굉장히 달랐고요. 글렌드로낙 10년과 비교해서 맡아보았는데 글렌드로낙 10년을 응축해 놓은 향이었습니다. 마지막 위스키인 글렌파클라스도 시향을 해보았습니다. 글렌파클라스는 숙성 연수는 잘 모르겠지만 물을 타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로 확실히 알코올이 훨씬 강했는데요. 과연 티라미수랑 페어링을 하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향을 해봤으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티라미수를 한 입 먹어 주었고요. 티라미수 맛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크림도 부드럽고 스펀지도 시럽이 잘 먹어서 굉장히 입에서 잘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글렌드로낙 10년을 같이 마셔주었습니다. 드로낙 10년과 페어링 해보니까 굉장히 입에서는 커피와 초콜릿의 뉘앙스가 많이 남았습니다. 맛이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이게 훨씬 더 한 단계 맛이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위스키를 마시면서 또 다른 위스키가 생각이 났는데 시그널 리저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이 위스키랑 먹었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을 했는데 제가 시그널 리저브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커피와 초콜릿이 들어간 디저트가 쉐리 위스키 향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셔주고 이제 두 번째 시음기를 준비를 해봅니다. 두 번째 시음 위스키인 맥켈란 12년이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사실 맥켈란 12년 자체가 맛있기도 하지만 9구형이라서 더 기대감이 컸습니다. 보통 맥켈란의 특징은 말린 과일 그리고 육두구 약간의 정향의 느낌이 강했는데 과연 티라미수랑 먹으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같이 한번 마셔보니까 사실 첫 번째 위스키만큼 잘 어울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맥켈란 12년 자체가 너무 맛이 진하고 깊어서 티라미수 맛을 방해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 맛있는 거와 맛있는 게 만나니까 서로 각자의 퍼포먼스 그리고 특징이 뚜렷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맥켈란은 그냥 맥켈란 자체로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9구형은요. 자, 이제 마지막엔 글렌파클라스 위스키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라미수 한 입을 먹어주고요. 글렌파클라스는 여기 앞서 두 가지 위스키와는 다르게 물을 타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인데요. 맛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 위스키는 뭔가 차분하고 밸런스 좋고 쉐리의 뉘앙스가 은은하게 잘 났는데 마지막 위스키는 조금 더 알코올이 튀는 느낌이 강해서 이 티라미수랑은 잘 어울리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글렌파클라스를 사놓고 아직까지 못 먹은 이유는 이 술의 양이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시음을 다 마쳤는데요. 보통 티라미수 케이크 같은 경우는 커피랑 자주 먹는 디저트인데 이렇게 쉐리 위스키랑도 먹어보니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오늘의 1등 위스키는 글렌드로낙 10년 위스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